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내일도 과연 뜨거울 수 있을까요? 저희 마감딜 오늘의 키워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는 한 달 만에 30% 진격의 테슬라를 따르랍니다.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대표님? 안녕하세요. 네. 테슬라가 이제 간밤에는 10% 올라서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오른 상태거든요. 네. 이 급등 원인을 저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? 우선 이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발로 2차 전지 오늘 아주 뜨겁게 우리 시장을 좀 달군 하루였는데 굉장히 그동안 주춤하면서 계속 흘러내리던 주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급등하는 흐름 볼 수 있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.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비아디한테 1위 자리를 내줬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되찾아온 것도 또 시장에서 주목을 할 만한 그런 재료였고 네. 또 한 가지는 이제 2020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2분기 연속적으로 좀 인도량이 감소를 했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그런 예상치가 있었겠죠. 그런데 네, 그 컨센이 있었죠. 그 예상치보다 조금 좋았다, 웃돌았다 하는 이슈로 인해서 참 이렇게 주가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면서 크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인도량을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. 2분기 인도량이 44만 3,956대거든요. 근데 1년 전에 대비해서 무려 5% 정도나 줄어든 수치입니다.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상치보다 올라갔다라는 이유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적으로도 또 감소세를 계속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뭐 1분기 이번 올해 1분기 인도량에 비해서는 조금 한 15% 정도 많았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웃돌았다. 이런 실적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에도 바로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. 사실은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죠. 네. 최근에 뭐 테슬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리비안 관련된 리비안도 또 주가 급등하면서 계속 우리나라 증시까지 좀 영향을 주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생산량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어요. 생산량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14% 감소해서 지금 41만 831대 정도 지금 생산이 됐는데 네. 어찌 보면은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. 수요 둔화로 인해서 계속 재고가 좀 쌓이면서 생산량에 대한 그런 축소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테슬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그런 생산량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절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어요. 자, 이 테슬라의 주가 급등.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2차 전지에서 다시 한번 또 수혜를 받는 거 아니야? 그런데 2차 전지가 안 간 게 아닙니다. 그런가요? 네, 도마 위로 올라오지만 않았지 시장에서 엄청 뭐 주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뒤쪽에서는 계속해서 사실 이 섹터 안에서 순환매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. 자, 그런데 이제 테슬라에 대한 그런 주가 급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2차 전지 어떻게 담아야 돼 하시는 분들,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갈 거면은 좀 반드시 좀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.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둔화된 상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인데 네.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.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적인 부분들, 환경 규제에 대해서 좀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이제 편안함을 추구하고 이제 뭐 전기차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좀 그런 트렌드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전기차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요즘에 뭐 사고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네. 있고 불안해서 전기차를 아직은 이용 못하겠다. 뭐 보조금도 사실은 많이 낮춰졌잖아요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전기차에 대한 그런 둔화에 대한
대한 부분을 우리가 꼭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테슬라발 이슈가 조금 강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나는 좀 장기적으로 담아갈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앞으로 바뀌어질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주가에 대한 부분들 또 흐름들 이슈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뭐 월가에서는 또 테슬라에 대한 뭐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장기적인 시점 우리가 테슬라 관련해서도 전기차 트렌드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계좌에도 또 수익이 계속 불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보면은 뭐 전기차, 2차 전지 관련주가 그동안 많이 빠져서 네.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전기차 그래도 아직까지는 캐즘 아니야? 반등 나오다가 조금 다시 멈추고 빠지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. 네,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캐즘 현상 계속해서 조금 이야기는 나올 것 같아요. 이 한 예로 이제 저의 이야기인데 네. 최근에 이제 운전을 다시 좀 해보려고 운전 연수를 받고 있는데 그 연수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예. 전기차를 운전을 좀 초보자는 이 운전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서 전기차는 조금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예. 뭐 악셀을 밟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일 예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좀 전기차에 대한 뭐 초보자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좀 제 스스로 좀 느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충전소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네, 우리가 기름 넣을 때 고민하면서 넣지 않잖아요. 그냥 예. 가다가 넣자 하는데 전기차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그런 아직까지 불편함이 있고 또 주행 거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갈 트렌드 이제 정착할 트렌드는 확실하지만 이미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확실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캐즘 현상, 좀 캐즘 현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실생활 속에 좀 당연하게 아직까지 좀 머물러 있지 않나. 사실 많이 올라갔다가 좀 지금 주춤한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또 트렌드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네. 이 현상은 좀 풀릴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북미에서는 보면 또 충전소 관련해서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네. 충전 잘 안 된다. 맞아요.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게 네.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캐즘은 어쨌든 차차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네. 얘기 해주셨고요. LFP 배터리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국내 셀 업체들이 원래는 이제 삼원계에 좀 힘을 실다가 네. 요즘에 LFP가 또 각광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관심도 넘어가고 있고 성과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무래도 좀 안전성을 이제는 많이 고려를 해야겠죠. 또 기사들 여러분들 체크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LG 에너지솔루션 이제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처음으로 대규모 수주했다라는 소식에 아주 시장에서 정말 주목을 받고 급등을 한 그런 난리가 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.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볼 만한 이유가 사실은 중국 업체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. 좀 중저가형 제품 시장에서 아무래도 중국 업체를 제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둔 성과기 때문에 더욱 더 의미가 크고 앞으로 해서 시장에서도 더 한번 주목을 받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이 좀 따라다닐 거다. 이제 좀 올라탔다.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이 부분이 5년간에 뭐 전기차 무려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5년이면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연합에서도 그렇고 이제 전기차가 트렌드로 자리 잡아갈 만한 뭐 2030년, 2035년 이렇게까지 되기 때문에 네. 앞으로 이런 LFP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충분한 호재성 재료가 될 것 같다.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파우치 배터리 최초로 이 셀투팩 공정 솔루션을 적용해서 무게를 조금 더 줄이고 또 에너지 밀도를 높였다고 하죠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내 업계 최초로 르노의 차세대 전기차 이 배터리에 이제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예정이다. 이런 이슈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후부터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네. 또 이 LG 엔솔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이제는 이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신설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게 돼서 이제 하반기에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 이 배터리 소부장 업체들과 계속해서 좀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. LG 엔솔에 이어서 현대차까지 만약에 이 현대차에서 이 라인
라인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네.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 있어서 첫 사례가 된다. 이런 부분이 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. 또 삼성 SDI도 빼놓을 수 없죠. 네. 지난번에 열렸던 인터배터리에서도 ESS용 이 LFP 배터리를 탑재한 셀 라인업에 대한 그 전략도 공개한 만큼 배터리 뭐 양사죠. LG엔솔과 삼성 SDI, 이 LFP, 그러니까 ESS와 또 LFP 이런 키워드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분, 이제 우리나라도 장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, 이제 중국을 또 대치고 우리나라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탔다,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말씀해주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 또 나란히 4%대 상승, 네. 나란히 가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일단 테슬라가 많이 오른 건 알겠는데 네. 이게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도 계속해서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인가, 같이 올라와 줄 것인가도 궁금해지거든요. 네,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좀 테슬라발 이슈가 조금 강하다. 테슬라발 이슈가 없었을 때는 좀 뒤쪽에서 움직이고 있었고, 테슬라발 이슈,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. 예.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꼭 체크가 필요하다 말씀드렸고, 장기적으로 가져갈 시에 그래도 좀 꾸준한 투자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, 이제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2차 상승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셀 쪽으로 한번 좀 바라보고 싶은데, 네. 이 셀 쪽으로 봤을 때 업황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중요성이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삼성 SDI를 좀 보고 싶어요.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 주가를 보시면은 사실은 이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흘러내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뭐 원통형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뭐 인터배터리에서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된 라인업을 공개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앞으로 큰 종목이긴 하지만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조금씩 탄력성 있게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주목해서 셀 쪽으로 해서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놓칠 수 없는 이 블루오션이잖아요. 네. 유럽 시장 무조건적으로 이제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 유럽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곳에 좀 공장 증설도 많이 하고 있고,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ESS와 또 LFP 그런 배터리, 그다음에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 네.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삼성 SDI 좀 길게 가져가는 부분들, 또 이제는 바닥을 찍었습니다. 더 내려가면 안 된다. 더 내려갈 곳이 없다. 좀 네.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ESS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삼성 SDI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더 붙이자면, 이제 ESS 이 시장 규모가 엄청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전년 대비해서 무려 27%나 늘어서 이제 4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하면은 거의 뭐 50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거든요. 네. 근데 이 시장 규모가 2035년에는 무려 800억 달러까지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시장 규모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반드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SDI 좀 내일부터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좀 흘러내리는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또 그래도 4%대 반등이 나와주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거든요. 아무래도 바닥권이고 또 돈 많고 탄탄한 기업인 만큼 장기성으로 가져가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좀 수익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가는 좀 38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. 손절가는 34만 원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관심 종목까지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삼성 SDI는 사실 이제 전고체 관련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.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셋업체들은 짚어주셨으니까 소재로 좀 넘어가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전액 뭐 엔캔 같은 게 굉장히 눈부신 상승을 보여줬다 조금 쉬고 있고 뭐 양극재, 음극재도 있는데 어느 쪽을 좀 유망하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. 우선은 이 소재 쪽으로 했을 때 좀 오늘 크게 급등이 나왔던 신성 ST 좀 보고 싶습니다. 신성 ST 같은 경우도
사실 이게 또 우연의 일치로 ESS 관련된 키워드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네. 신성 ST도 이제는 ESS 전문 기업에 대한 그런 전문성으로 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인데 2차 전지 이제 부품 기업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좀 ESS 쪽으로 바뀌어가면서 2차 전지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흐름 계속 뭐 주가 움직였는데 오늘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. 다시 한 번 더 그런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셀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성 ST 좀 부품 쪽으로 부품에서 이제 ESS까지 넘어가는 부분 쪽으로 연결지어서 한번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역시 ESS 쪽을 미래 먹거리다라고 딱 보시는 것 같네요. 지금까지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